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골러 LNG입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워낙에 인기가 없는 비인기 업종인 해운사 쪽이고, 해운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쪽 중에 하나인 에너지 섹터, 에너지 해운사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해운사 중에서도 유가도 아니고요, 석탄도 아니고 바로 LNG 해운사 중에 거의 대표적인 기업이 골러 LNG입니다. 사실 골러 LNG와 그리고 TK LNG 파트너스 이 두 개 정도가 대표 기업인데, TK LNG 파트너스와 골러 LNG는 작년에 꽤나 적극적으로 투자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골러 LNG로 검색했을 때에만 한 페이지에 다 이제 표시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깊이 있게 혹은 꽤나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섹터이고, 저는 지금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가질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골로 LNG도 마찬가지고 TK LNG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현재는 투자 중이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특히나 작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기업이고, 저는 다시금 다시 한 번 더 슬슬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면 내년 한 봄 정도에서 여름 정도 사이에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질 만큼의 그런 매력도를 가진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 있을 것인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지 가지지 않아도 될 때인지는 좀 판단한다면 가져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해운사 쪽, 특히나 이 시크릿컬에 해당하는 이 해운사 쪽이라면 매력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운사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주가가 밑도 끝도 없이 폭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필승 라이브 때, 특히 필승 라이브 때 초반기에는 인프라 시절,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됐던 시절에서 800배, 뭐 500배, 300배 이상 상승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나왔던 것을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도 그때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해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골로 LNG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해 보이죠. 근데 연봉으로 봤을 때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금융위기를 필두로 한 이제 인프라 투자가 특히나 중국 쪽에서 진행이 되면서 2.6달러에서 70달러 이상까지 한 30배 가량, 30배 가량 이제 급등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골로 LNG입니다. 이제 이토록 이제 시크릿컬 기업들은 방향성만 제대로 잡을 때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성장주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부터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는 만큼 저는 올해 하반기가 되기 전에 그때부터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올 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초반에 내년 여름, 내년 봄이라고 했었는데 아닙니다. 네, 올해 여름이나 올해 봄 정도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물론 그때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더 올라가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 다만 관심을 가질 때라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텔레그램에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고, 작년에 이제 9월이면은 딱 이 시기죠. 이 시기부터 이 시기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입니다. 보시면 우리 댓글 중에 좀 감사한 댓글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유튜버 중에 가장 퀄리티 있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알람 뜨면 먼저 와서 봐요. 제가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분 오늘 이제 좋은마음 기쁨나게 멤버분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더욱더 정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1월 24일에 좋은마음 기쁨나게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보내주신 글이고, 자, 필승님 땡땡땡땡 프리세일 롤 받았는데 지갑 주소 등록해도 될까요? 오, 빠르게 받으셨군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최근에 뭐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딱히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 특히나 꽤나 강조했었던 현금 비중이라던가 리스크 관리
변곡점에 대한 분석을 꾸준히 해드려 왔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설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해치를 충분히 못한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기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뭐 화이트리스트라던가 무료 에어드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달에 최소 한 수백만 원 정도는 꾸준히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승님 반갑습니다. 텔레그램 자료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 이제 다른 좋은마 기쁨나게 멤버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좋은 인사이트와 자료가 많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하락 시기인데 반등 시기에 맞춰서 재매수 타이밍도 알려주시는지요? 반갑습니다. 땡땡님이신가요? 현재 80%까지 주식 비중이고 이분은 이제 최근에 오신 분입니다. 예, 1월 23일, 24일 때 오신 분이세요. 그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20%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걱정이 많네요. 21년 현금 비중을 늘려놓지 못했습니다. 땡땡땡땡 아이디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물론입니다.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실제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제가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좋은 마음 기분나게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필승방 분들은 현금 비중이 많은 것 같아 부럽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입니다. 예, 설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이고, 자, 이건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예, 다른 좋은 마음 기분나게 멤버분이십니다. 필승님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상당히 현금 비중을 높여 상대적으로 자산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해안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27일 FOMC 회의, 애플, 삼성전자 어닝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무언가 27일이 마치 변곡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26일 날 혹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어둡다면 그때부터 현금 투입의 시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26일이면 오늘이죠. 네,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분석입니다. 실제로 저는 어제부터 현금 비중을 조금씩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2개 기업을 매수했죠. 네, 감사합니다. 필승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길을 닦아오셨길래 이런 인사이트를 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땡땡님이 걷고 계신 그 길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좋은마 기분나게 멤버분들을 이 텔레그램 방과 그리고 제가 가끔씩 찍어드리는 라이브 긴 글 이런 것들을 저는 필승 투자 학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배운다는 마음으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분명히 좀 괜찮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했었던 방법, 제가 스승님께 배웠던 방법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세세하고 자주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 역시나 정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두 번째 집을 마련했어요. 이제 작년 한 상반기쯤, 작년 상반기에 이제 오신 분인데 좋은 마음 기분 나게 멤버분이십니다. 두 번째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 집으로 제 멤버가 되신 이후에 수익금만으로 첫 번째 집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셔서 두 번째 집도 수익금만으로 이제 마련하신 분입니다. 주식 투자만 하신 분이세요. 1월 22일에 온 글이고 이런 식으로 입주인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왔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제 다시 시작이겠군요. 네, 사부님. 다 사부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꾸벅. 네, 이렇게 남겼습니다. 정말 저 이 소식을 받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 전 저세를 이제 다 통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방으로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필승 투자학원에 오신 이후에 이제 수익금만으로 2개의 집을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정말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저 역시나 더욱더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이번 사이클까지 반드시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럴 부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투자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골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LNG의 가격이 상당히 좀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오버슈팅하는 면이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해운사라던가 철강사, 부동산회사, 건설회사, 화학회사 이런 전통적인 시크리컬 기업들의 주가가 저는 전체적으로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가가 이들의 사업이 오로지 거기에만 쏠려 있다면 저는 주가가 굉장히 산업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막 건설회사, 부동산, 해운, 철강 할 것 없이 화학 할 것 없이
대부분이 딴 쪽으로 다 쏠려 있어요. 뭐 항공회사 쪽에 지분을 투자한다던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던가 뭐 건설에 투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좀 사업 다 악화라고 하죠. 사업 다 악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그 사업에서만 올인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합니다. 특히 구조적인 성장이 아니라 시크릿 산업 중에서는 특히나 더 다른 사업에 손을 벌릴 경우에는 사업 다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최악인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손을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이런 기업들은 저는 대부분 지향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업이 좋아지더라도 이들의 주가는 사실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을 버는 족족 이런 신산업도 쪽 혹은 돈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뭐 부동산이라든가 바이오 이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골로 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요. 완전히 시크릿컬 기업이고 역사가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운 쪽, 특히 LNG 해운 쪽에 거의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LNG 해운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LNG 해운이 나빠지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LNG 사업, LNG 해운에 대한 사업성과 이쪽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동시에 하나 더 이슈가 하나 더 터졌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합병을 불승인했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LNG를 거의 대부분 러시아에서 가져왔었는데 러시아에서 툭하면 파이프라인을 막겠다고 하니까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송관입니다. 송관.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지금 살짝 이게 안 돼서 예, 그림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가라던가 기름을 보낼 때 배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땅을 파서 땅에서 송광을 넣고 그 송광안에서 기름을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인데 러시아로부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LNG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이 커지고 가면 갈수록 러시아의 행패가 강해지면서 유럽도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배를 통해서 이제 기름 LNG를 가져와야 될 상황에 점차적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합병이 승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그런 갑을 관계가 확실히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LNG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5개였는데 4개가 된다면 당연히 LNG를 사오는 쪽, LNG선을 발주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LNG 를 만드는 기업들 5개에서 4개가 된다면 살아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없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갑을 관계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요.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미국의 LNG 산업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만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추에 대한 승인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LNG를 본격적으로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라던가 태양광만으로는 절대 지금의 전력을 혹은 난방 수요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버팀목에서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로 LNG가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석탄의 절반도 안 되는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이 바로 LNG이고요. 석탄만큼의 효율성을 보이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 골로 LNG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해운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LNG 쪽에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해운사이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배를 통해서 LNG를 수입해올수록 수입할 수 있는 전망이 높아질수록 골로 LNG에 대한 소외감이 점차 벗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NG에 대한 LNG 해운에 대한 산업을 좀 분석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주가는 2020년도, 2019년도보다 더욱더 낮은 주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보다 더욱더 낮은 주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가격이라던가 LNG 해운에 대한 시황이라던가 플랫 유동성의 양이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골로 LNG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